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팡팡 뉴스 국가유산청 출범, 제주의 예상되는 변화는 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본다고요? 네, 이제 국가유산청이 출범을 했죠. 이게 원래 문화재청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게 됐고요. 이게 지난 17일 금요일부터 바뀌어서 현재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래서 이제 또 바뀐 게 문화재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명칭을 했었잖아요. 이 문화재 명칭도 이제 사라졌어요. 이 앞으로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갈려서 이름이 바뀌게 되고, 또 통칭 다 합해서는 국가유산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름도 바뀌고 공공기관의 이름도 바뀌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정책들의 변화도 이제 생길 거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변화가 좀 생길지 그런 거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너무 문화재라는 말을 태어나서부터 계속 썼잖아요. 이게 이 명칭이 무려 60여 년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사라진다고 하니까 어떨까 좀 약간 실감이 안 나는데, 이 기존의 문화재를 아주 잘 쓰고 있었는데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 문화재에서 재 있잖아요. 문화 플러스 재인데 이 재가 그 재화 재자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용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재화에 너무 이렇게 집중된 용어라서 뭐 사람이나 뭐 풍경이나 자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기에는 좀 이렇게 아쉬운 용어다. 그래서 바뀌려고 한다,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게 정부 발표였어요. 그렇군요. 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게다가 이제 일본에서 건너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바꾸게 됐을 때 예상되는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국가유산청이 지난 2월 달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문화재청이었죠. 이때 밝혔던 그 워딩 그대로 제가 좀 읽어보면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는 문화재청이 규제기관, 개발에 그 제한이 되는, 개발을 제한하는 기관으로 좀 인식이 되어 왔다. 그런데 국가유산청은 문화재가 가진 가치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보존해야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개발이 다 돼서 규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곳은 과감하게 빨리 풀고, 그리고 발굴에 대한 여러 제한을, 조건을 푼다든가,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건 풀고 규제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해제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좀 감이 오시죠? 어떤 변화를 좀 하려고 하는지. 우선 들어보니까 규제, 제한, 해제 이런 키워드가 눈에 띄거든요. 문화재로 인해서 개발이 어려웠던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문화재청,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기 전에 이제 문화재청이 그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여기에 대한 그 규제 범위를 원래 기존에 500m였거든요. 문화재로부터 500m를 이제 범위로 삼았는데, 그거를 주거, 상업, 공업 요 지역에 한해서 200m로 완화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m가 줄은 거예요. 그 지킬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 거라서 좀 이제 이전보다는 개발에 좀 관대하게 허용을 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좀 이제 제주도 얘기로 넘어와서 좀 얘기를 해보면, 제주도의 지정 문화재, 그러니까 국가 지정 유산 혹시 몇 개 있는지 좀 아시나요? 이렇게 갑자기 푹 들어가는 질문이 질문입니다. 어렵지만 제주도에 보물이 7개 있다는 건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맞아요. 보물이 7개. 저도 사실은 자료 찾기 전에 몰랐는데 일단 새롭게 바뀐 그 국가유산 기본법을 보면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주에는 국가지정유산이 총 86개가 있고 그리고 그중에 보물이 7개, 사적이 7개, 명승이 9개, 천연기념물 49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전국에서 국가지정유산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일까? 어디예요? 하면은 서울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서울인데 서울에 총 1,084개나 있고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전국에는 총 4,357개의 국가유산이 있습니다. 와, 제주도에도 많이 있다 생각했는데 서울의 규모와 전국적인 규모를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제주도에 많은 문화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우려되는 게 생각보다 제주도에 문화재가 많지 않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개발 완화를, 그러니까 규제를 좀 풀어준다 하면은 그나마 있는 어떤 유산들이 좀 훼손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정부 브리핑을 또 보면은 국가유산의 보호 정책이 지금까지는 지정된 구역 위주의 관리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건축 행위를 할 때 많은 제한을 받았다 하면서
앞으로는 국가유산으로 인해 건축행위 등 제한을 받는, 피해를 받는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조금이나마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은 확대 발전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또 밝힙니다. 확대 발전이요. 어떤 정책을 확대 발전한다는 걸까요? 건축행위 제한을 풀어준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당장 그런 용어를 쓰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거라서 네.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은 안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밝혔던 뭐 개발 규제, 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네. 사실은 좀 그런 방향으로 갈 좀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정부가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걸 위해서 전북 남원읍성, 전남 나주읍성, 전남 완도 청해진 유적, 그리고 태안 안흥징성, 경북 예천 화룡포 이렇게 이제 5곳 국가유산을 시범 사업지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경관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 용역이 현재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용역인데 네. 이제 이게 세워지면은 아마 제주도도 국가유산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 용역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주도도 이제 아직은 첫 스타트가 지금 그렇죠. 다른 네네. 곳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 재산권 침해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에는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해주겠다는 골자인 것 같아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제주도 앞으로 이제 개발 사업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향방이 함께 논의가 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용역들을 봐도요, 다른 지역에서 이제 진행되는 첫 스타트를 끊는 예. 용역들이 있으면 그거를 만약에 똑같은 그게 형식을 또 기준이 되겠죠. 예, 맞아요. 네. 기준이 돼서 거의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아, 예. 법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도 지금 이제 5개 요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고, 제주도의 방향성도 이걸 좀 따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이제 가이드라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도 따라가게 될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유산청 출범과 관련해서 기대되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어떤 점이 기대되나요? 물론 이제 장점도 있어요. 그동안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의 뭐 방치돼가지고 관리도 못 받고 네. 그래서 마을 분들도 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제주시 구자읍 그 월정리에 당첨을 동굴이 천연기념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재할 때 가서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천연기념물인지도 모르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좀 마을의 문화재가 있어도 활용되지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정부가 이제 발표를 이번에 했어요. 앞으로 이런 문화재들을 좀 발굴해서 좀 지역 주민이랑 상생해서 같이 이렇게 지키고 발전하고 이런 것도 사업들을 좀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생한다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앞서서 우리 귤꽃 축제 같은 거 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재를 이제 국가유산이죠. 국가유산을 좀 지역 주민이랑 같이 하는 어떤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을 뭐 마련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관련된 사업을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예산을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이게 항상 그 유네스코에서 제주도에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사실은 문화재가 있으면 국가유산이 있으면 개발이 어려운 게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묶여 있고 개발도 어렵고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시골처럼 네. 그냥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좀 곳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민들이 이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좀 풀어주고 지역민이랑 같이 문화재도 지키고 지역민도 거기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좀 행사들을 많이 좀 마련을 하겠다 이런 예.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꿈으로써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제도 즐기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민관이 좀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이 생겼군요. 맞아요.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 동네 만약에 이런 문화재, 이런 국가유산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좀 활용하고 싶다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냥 기다리면 절대 정부는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제안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요. 네. 일단은 그 제일 쉬운 거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써가지고 직접 요런 걸 하고 싶다 하는 게 제일 쉬운데 개인이 하면 또 잘 안 알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분들 이렇게 여러 힘을 명 모아서. 맞아요. 서명 같은 거 같이 좀 받아가지고 제출하시면 좋고 이때 또 지역구 도의원 있잖아요. 도의원분 찾아가서 좀 같이 이거를 좀 해달라고 예. 뭐 사인이라도 해달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좀 쉬워집니다. 진행이. 네. 이런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제출하시고 그냥 끝이 아니고 국가유산청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제출했으니까 확인해달라. 이렇게 한 번 더 이게 언급을 하시면 담당자가 그래도 좀 신경 써서 보시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제안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비단 뭐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이 용어가 바뀌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지역의 이 소중한 문화재, 즉 국가유산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오래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